여러분들도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서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보면 전형적인 또 우리가 가을 날씨를 또 연상케 됩니다.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가을이 참 아름답고 또 하늘도 참 맑았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해서부터인가 참 가을을 전형적인 우리 가을 날씨를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참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따뜻한 이런 또 날씨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로 이제 3장 국제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국제 청소년 육성 정책이다 보니까 국제 기구의 어떤 청소년 육성 정책과 또 외국의 청소년 육성 정책 것들로 인해서 국제 기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외국의 청소년 정책은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이런 어떤 독일 이런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선진국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또 아시아계에서 일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국제기구의 첫 번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CD는 회원 각국의 어떤 상호 정책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뭘 도모하는 거냐면 이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겁니다. 이 경제사회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간의 정책 연구 협력 기구로서 여기에 회원국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6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뭐 가입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두면 좋겠지만 뭐 몇 번째 가입한 것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협력 즉 국제 간의 정책 연구 협력 기구로서 여기에 OECD는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금융 안정의 촉진 그다음에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건전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런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ECD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강요이사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상주대표이사회 그 다음에 정책대화기구인 부문별로 26개의 전문위원회와 이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청소년 정책 및 교육정책과 유관된 이 조직은 고용노동사회복지위원회 그리고 교육정책위원회 이 두 개의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고용노동복지위원회를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노동사회복지위원회는 자, 전통적으로 고용 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정책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시장 정책 및 어떤 그런 외국인 고용 그다음에 이주 정책 분야, 그 다음에 직업훈련 및 여성 고용 확대, 그리고 연금 및 사회보험제도, 또 생활보호제도, 장애인 보장제도, 이런 어떤 복지라든지 사회통합 분야 등 이 통합 분야 등을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OECD 고용 전망 보고서 등을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특히 이 OECD 건강 통계 지표를 기초로 해서 건강 실태 조사라든지 고용 및 노동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교육정책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정책 과제들을 공동 연구해서 각 회원국의 이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혁신 방안을 권고해서 교육체제의 사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치한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정책위원회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보면 교육체제 지표 사업이다. 그래서 교육의 어떤 성과라든지 자원, 그 다음에 기회, 환경, 이러한 각국의 교육체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이 데이터 수집과 지표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체제 지표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국제학생 성취도 측정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15세 학생들의 어떤 읽기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해서 회원국의 의무 교육체제의 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15대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이거 말고도 또 뭐 추가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회원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측정 지표를 통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등교육 성과 측정 사업이다. 그래서 이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역량이라든지 경제학, 그 다음에 공학 분야의 역량을 측정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든지 뭐 핀란드, 멕시코, 그 다음에 노르웨이, 쿠웨이트 이러한 어떤 국가들과 일반 역량 분야에 참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교육 측정 평가 검토 사업이다. 그래서 학생 평가라든지 고연 평가, 그 다음에 학교 평가, 그 다음에 시스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 검토 사업을 통해서 교육기관 이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시설 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 측정 평가 검토 사업이다. 그래서 뭐 영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평가를 통해서 대학의 평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1년마다 뭐 그것에서 순위를 매겨서 어느 분야에서는 어느 대학이 어느 분야에서는 또 어느 대학이 뭐 어떤 상위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뭐 1위에서 뭐 100대 순위까지 쭉 이제 발표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경제협력기구에서도 이런 어떤 주요 사업으로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OECD가 발간하는 교육정책 보고서 중에서 회원국 교육체제의 어떤 그런 다각적인 측면을 수평 비교해서 매년마다 매년 이 9월에 발간되는 뭐가 있냐면 교육지표가 있습니다. 교육지표. 이 교육지표. 그래서 이 교육지표를 통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의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 자료로 OECD가 교육부문과 관련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 1월에 이제 이 OECD 국가 중에서 청년 고용에 대한 어떤 정책과 그 시사점에서 청년 고용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이 OECD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서 의무화 교육 연령의 어떤 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무적 인턴십과 같은 이 견습 제도 그 다음에 이원 직업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터의 어떤 원활한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우리치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상호 의무 부과 등 이 청년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단으로 인해서 구직 지원이라든지 채용상의 어떤 차별 해소를 하고 고용 비용 감소라든지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완화하는 이런 어떤 청소년에 대한 노동 수요 측면의 이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1월에는 OECD 국가의 학교 폭력 현황 및 대응 방안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종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관용 원칙, 요것을 이제 제안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폭력,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퇴학이나 정학 등의 조치가 일시적 안도감을 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폭력의 재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속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가정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 OECD 국가의 어떤 대응 방안은 학교의 안전 문제의 다면성, 그리고 예방적, 그리고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라든지 학생, 직원, 그 다음에 학부모, 청소년 단체,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고용, 경찰, 이런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협력기구가 국제기구에서 경제협력기구 즉 OECD에 따르면 두 번째는 이제 유엔입니다. 자, 유엔은 1985년을 이제 세계 청소년을 해로 해서 결의하면서 각 회원국이 이 청소년 정책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엔은 이 청소년의 연령을 15세에서 25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9세부터 29세까지를 우리가 그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보호법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꾸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5세에서 20세로 정의하고, 이러한 청소년을 어른이 될 세대,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 이러한 자들만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 세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향하는 이 청소년 정책 분야는 2000년 이후에 이후에 청소년을 위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이라든지 고용, 그다음에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 비행, 여가 활동, 여성 및 청소년, 그다음에 사회생활과 의사결정, 여기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같은 이 10개 분야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청소년 사업은 이 청소년 세계 행동 프로그램, 그다음에 세계 청소년 보고서 2013, 그다음에 UNCSD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구와,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이버 스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운영, 그다음에 다문화 유엔 산하 전문 기구 및 보조 기구와 유엔 사무국 산하 기구, 여기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언제 이러한 사업들이 또 이루어져 가느냐를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2018년 9월 24일 유엔은 뉴욕에서 청소년 2030 전략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인권, 지속 가능 발전,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청소년 지원의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어떤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이 영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세계, 그다음에 국가, 지역 수준의 행동을 확대하고,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포함해서 이제는 글로벌 의제라든지 이 프레임워크에 통해서 청소년 참여를 이제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런 청소년과 관련해서
산하 전문 기구 및 보조 기구를 두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뭐냐면 유엔 아동 기금, 여기 이제 유니세프라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엔 문명간 연대, 그다음에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그다음에 유엔 사무국 공보실, 유엔 사무국 경제사회국, 유엔 개발계획, 유엔 봉사단, 그다음에 유엔 인구기금,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노동기구, 유엔 난민고동 판무관실, 유엔 난민사무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유엔의 어떤 기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이제 기구들이 있으면서 그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집행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교육기관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세계적인 기구가 없다고 어떤 면에서는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구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또 소개해주고, 그러한 기구에 또 어떤 면에서는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은 또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국제기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세계은행입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입니다. 그래서 자, 세계은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43년 브렌트 우주협정에 근거를 해서 1946년 6월에 창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 금융기관으로 인해서 전후 각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쟁 피해 복구, 그 다음에 개발 자금을 지원해줄 국제부흥개발은행,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오늘날에 이제 세계은행은 자, 개발도상국 가맹국에 대한 아마 개발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술 지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어떤 재원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조정 역할, 그 다음에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어떤 연수 실시, 이런 것들을 어떤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개발과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인해서 자,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건강,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보호, 라는 어떤 4개 전략을 목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청소년 사업으로 경제 개발과 빈곤 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보건,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아동과 청소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적으로 이 아동에 대한,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의 투자 기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사업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런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투자 기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영아 및 유아기에는 영유아의 어떤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아동 보호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학령기 아동기에는 기초학습 능력 향상이라든지 학교 기반 시설 개선에 이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 청소년기에는 직업 체험 기회 및 그 다음에 통합적 지역사회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후기 청소년기에는 중도 탈락 청소년을 위한 어떤 치료교육, 여기에 투자와 청소년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청소년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국가 청소년 정책 전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세계은행에서는 다양한 이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면 청소년 단체를 위한 어떤 기금, 그 다음에 대화형 플랫폼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커뮤니티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에세이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 자문 그룹을 세계화와 중동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등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청소년 사업은 블로그인 땡스라는 이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장애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갈등 해결, 고용, 성, 보건 이런 어떤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과 보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 HIV라든지 AIDS는 뭡니까? 후천성 명역 어떤 결핍증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페로킬루스라는 어떤 그 유기물에서 이제 발견되는 한편으로는 여기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균. 이 곰팡이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00여 종의 이상이 이제 어떤 그런 곰팡이증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곰팡이 어떤 그런 포자가 인간 숙주에 전염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건 흡입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페르스킬루증이라는 이 가민 반응부터 직접적인 혈관 침범에 이르기까지 인간 숙주에서 강범위한 이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는 곰팡이 균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흡입을 통해서 또 한편에 이루어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 폐렴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폐렴. 그래서 폐렴은 만성 괴사성 어떤 그런 아스페로킬루증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병을 걸리면 어른들도 보면 이제 이게 또 어떤 면에서 폐렴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질병 중에서도 다양한 이제 질병들이 또 새롭게 나오는데 그 질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이 된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대표자들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요인들을 또 이렇게 묶어서 연구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과거부터 이런 어떤 균들이 나온 것은 곰팡이를 통해서 흡입을 통해서 폐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간다. 그래서 과민 반응부터 직접적인 어떤 혈관 침범에 이르기까지 인간 숙주에서 강범위한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스페르킬루증이라는 이런 어떤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네 가지 주요 증후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알레르기성 어떤 그런 기관 지폐와 만성 개사성 알르페르길루스, 누룩증, 그다음에 침습성 아르페르길루증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보건이나 성과 관련된 것은 이제 곰팡이균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폐렴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살아가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균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질적인 어떤 그런 병마들이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속하고 있는 분들이 또 우리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주변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개발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는 이 통신 기술,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정보통신 기술, 이제 ICT라고 하잖아요. 그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이런 것들을 활용한 혁신적인 청소년 프로젝트라든지 동남부 유럽 이 청소년 개발과 그다음에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그다음에 아프리카 여성 및 여성 청소년을 위한 건강 증진, 그다음에 역량 개발 프로젝트, 루마니아 중등교육 프로젝트, 학교에서의 어떤 모바일폰 사용에 관한 각종 정책 동향 및 또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중에서 이 정보통신, 이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로 인해서 모바일폰 사용 문제가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바일폰 상당한 어떤 그런 모바일폰에 대한 어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 동향으로 인해서 세계은행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뭐냐면, 자, 세계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모바일폰 정책을 크게 교내 모바일폰 사용 규제 도입,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내 이 모바일폰 사용 규제 해제로 인해서 어린이의 어떤 모바일폰 사용 규제에 대한 어떤 규제 내용들을 어떤 신의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규제 등으로 나누어서 관련 국가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소개와 모바일 사용 이슈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런 교육 체계의 어떤 찬반론,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은행의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ICT 정보기술 통신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이제 안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어떤 유네스코 청소년 문제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1962년 제2차 이제 유네스코 총회에 이제 계기가 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에서 그냥 하나 넘어갔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어떤 식민지 국가들의 새로운 독립국 탄생과 과학기술이라든지 어떤 통신 미디어 발달,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기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다양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과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제 청소년의 개최를 통해서 이제 12차 유엔 총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게 이제 유네스코 총회가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실적으로 1964년에 프랑스의 어떤 그레노블에서 이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최초의 청소년 국제 청소년 회의가 개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각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어떤 그런 사회년을 채택하였고, 1960년대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해 10월에 유네스코 총회는 그 권고문을 받아들여서 청소년의 학교 외의 교육,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국들의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회원국 실정에 맞는 이러한 청소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유네스코 활동은 유네스코 한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유네스코 한국관리위원회는 유네스코 현장에 우리나라 나라의 어떤 유네스코 현장을 찾아서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그다음에 정부, 교육, 과학, 문화, 이런 어떤 등과 관련돼서 이제 전문 기술의 어떤 그런 단체 간의 협력, 연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53년 2월 30일에 이제 이것이 창립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그 청소년 문제 연구 협의회 및 유네스코 활동 그런 어떤 활동 지도 교수의 어떤 그런 지도 교수 협의회 창설을 이제 주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67년에 어떤 그런 유네스코 학생회가 출발됐고 1977년도에 유네스코 청년 그 원이라는 이런 어떤 것들을 설립하게 됐다. 그래서 2017년에 청년이라는 것은 그 유네스코의 어떤 평화센터, 경기도 이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사업 계획을 매획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문뿐만 아니라 그 자연과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청소년 분야 이런 어떤 각각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0년 6월 이제 16일 날 이제 가입이 되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유네스코의 어떤 회원국은 정회원국과 준회원을 나누고 거기에는 이제 2021년 현재 193개에서 전회국은 11개 회원 준회원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네스코 청소년 문제와 교육의 관점을 갖게 된 것은 1962년 제12차 유네스코 총회에 이제 계기가 되었고 6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 그다음에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등의 어떤 식민지 국가들의 새로운 어떤 독립국 탄생과 과학기술 그다음에 교통 미디어 발달 등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에서 아직 제자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과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제사회에서 이런 어떤 청소년 개최를 제12차 유네스코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유네스코 활동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회원국에는 그 회원국에는 유네스코 현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 문화, 과학, 문화 등 관련 어떤 분야와 전문기관 그리고 각 단체 이 단체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여기에서는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활동 법률에 대한 어떤 법률안을 1954년 1월 30일에 창립을 하게 된다. 유네스코 이 한국위원회 역시 유네스코의 정책 이런 어떤 정책과 부응해서 한국의 청소년 및 그런 학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는 1960년대에 청소년 문제 연합협의회 및 유네스코 활동 지도교수 협의회를 창설을 주도했고 67년도에는 유네스코 학생협의회가 출발됐고 77년도에 유네스코 청년 그다음에 청년원 2017년에 현재 유네스코 평화센터 경기도 이천의 설립을 운행 중에 있고 이 밖에도 교육 그다음에 자연과학 인문,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등 이 청소년 등의 이 분야에서 각각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이후
자, 유럽 내 국가 연합체로서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1993년 1월 30일에 93년 11월 1일 발효된 그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서 출범한 연합기구를 우리가 기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유럽 연합의 정부 형태는 국가연합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유럽의회 EU는 각국의 정상들의 모임은 유럽 이사회, 국가 간의 어떤 관계, 국가 간의 문제를 어떤 그런 그 국가 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의 장관들의 회의체인 강요 이사회를 운영을 한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 및 입안, 그러면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에서는 4개 기관이 유럽연합기구의 핵심 기구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럽연합이 참 이제 많은데, 자, 유럽연합의 어떤 청소년 관련 정책은 이 청소년을 비롯해서 교육과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유관된 분야의 정책과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유럽연합은 회원 각국의 어떤 교육이나 문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정책, 그 다음에 유럽위원회 소속 23개 어떤 전국 전문 중 시소하니 그 전문국 중 하나인 교육시청각 문화집행국 이런 담당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유럽연합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참여, 교육, 고용, 직업훈련, 어떤 사회통합, 복지, 개인의 어떤 정상, 그 다음에 문화, 유럽의 가치관, 이동의 자유, 국제관, 이런 것들에 초점을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빈곤층, 사회 각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숙제를 가지고 안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이 어떤 유럽연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유럽연합. 자, 유럽연합의 청소년 정책은 이미 완료된 이런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 2007년부터 13년과 현재 추진인 유럽연합 청소년 전략이 그 대표적이다. 그래서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유럽연합의 그런 어떤 청소년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협력의 향후 업무를 이렇게 통해서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 정책은 따로 분류되어 진행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없고, 청소년 정책은 필수적으로 고용이라든지 교육, 훈련, 건강, 문화, 디지털 문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개발, 시민권, 스포츠와 같은 정책들과 협력하고, 그 다음에 상호 보완되어야 하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행정기관에다가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협력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그 외국의 청소년 정책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자, 외국의 청소년 정책은 이제 영국입니다. 이러한 영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어떤 면에서 뭐 어려움을 겪고 이제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의 청소년 정책은
1988년에 교육개혁과 국가교육과정 요거를 이제 1988년에 정하면서 이전과 이제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후로. 그래서 1988년에는 국제 교육개혁과 국가교육 원장 때문에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자, 그 이전에는 영국의 청소년 정책은 88년 교육개혁 이전에 어떤 체험으로 그렇게 보고 198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그 1988년 그 어떤 면에서는 교육개혁이 이전의 청소년 정책은 다소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88년 이전까지의 청소년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양성평등교육, 여자 청소년에 대한 교육,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교육부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특히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그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진보주의 교육과는 영국 청소년 교육이 어떤 흐름을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이제 전환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영국의 이제 그 어떤 그런 영국의 청소년은 14에서 18세, 이제 18세를 대상으로 그 어떤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 영국 청소년은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청소년 그 단체 관련 그 민간 단체와 지방 정부가 함께 주도적으로 해왔지만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초기 이제 지방 정부의 행정 계획과 경제 침체로 인해서 지방 수준보다는 어떻게 돼요? 중앙 정부가 더 큰 책임을 맡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영국의 청소년 정책에서는 16세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영국의 16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거냐면 그 16세가 되면 여기에서는 보면 그 이제 영국의 어떤 무상 의무교육 16세가 되면 의무교육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16세 이전에는 자, 교육이나 기술, 그다음에 보호의 어떤 측면에서 청소년 정책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16세기 이후에 교육이 시작한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립이라든지 고용, 직업, 평생학습 측면에서 청소년 정책이 전개되기 쉽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국의 청소년 시설의 유형은 자, 우리나라의 생활권 시설과 자연권 시설의 유형 구분과 유사하게 어떤 면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마을에 어떤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이런 청소년 클럽과 함께 청소년 서비스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센터는 학교나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사회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을 치중하고 있고 대표적인 활동 내용에는 스포츠, 그다음에 어떤 음악 이런 것까지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영국의 대표적인 어떤 청소년 관련 입법에는 교육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교육감사법, 그다음에 아동법,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가족법,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법, 아동 빙고법, 그다음에 교육기술법,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국은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됐고, 영국에서는 16세까지 의무 교육이 이제 끝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미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영국의 그 교육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실적으로 어디서 주관하냐면 당반부처는 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그래서 영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는데 주무관청에서 보면 자 2010년 5월 10일 교육과 아동 청소년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로 조직되어서 이제 오늘에 이르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영국에서는 자 교육부가 지향하는 비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정적 이 배경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이 어떤 그런 평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 더 많은 어떤 자유권을 주기라든지 그다음에 부모에게 선택권 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극빈 아동에게 더 많은 자원이 그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교육 체계를 향상시키기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인데, 자 미국의 청소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제 담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교육부는 이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정부에 기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 이 중앙부처로서 교육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 및 교육, 그 다음에 서비스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집행은 어떻게 돼요? 시나 카운티 등과 같은 발전 지방정부 및 정부의 어떤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에 제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이 보건복지부는 소속 차관 보직 어떤 그런 차관 보직인 그 아동가족실 이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아동가족실에서는 자,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이 청소년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60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어떤 인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특히 그들 스스로 돕기 위해서 미국의 주요한 정부기관으로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부서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동가족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미국 청소년 정책의 이제 방향인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 청소년 정책은 자, 기존의 청소년 문제 행동의 예방과 치료, 그다음에 교정 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이 어떤 진단에 기초해서 최근 어떤 긍정적인 어떤 청소년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고 방과 후 시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어떤 그 지원을 위한 어떤 방과 후 지원 등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기술이 있는지 뭐 이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 청년에 대한 어떤 보다 나은 어떤 관리, 그 다음에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어떤 연결, 가장 도움이 되는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청소년 이런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향후 이런 어떤 연방 정부와 그 청소년 정책의 어떤 기본 틀로서 지향해야 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최근 미국의 청소년 관련 상황 중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어떤 변화는 뭐냐면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 멘토링에 대한 사회적 주목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수감자 수의 어떤 감소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아버지가 폭력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에 어떤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어떻게 돼요? 사이버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어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가하는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청소년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사이버 폭력에 관한 어떤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일리노이, 그다음에 미네소타 등 이런 어떤 주에서 이미 2008년 이전에 사이버 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버 폭력을 법으로 규정한 주정부에서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을 펴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어떤 그런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교정 중심의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저효율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고부형 저비로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잠시 10분 동안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